요즘 뉴스만 틀면 미국과 이란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자주 들리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이란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늘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서 있을까? 사실 이란은 성경을 조금만 알고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지는 나라입니다. 성경 속 바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란이 어떤 역사와 종교의 흐름을 지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고 나면 뉴스가 그냥 무서운 소식으로만 들리지 않고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슈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성경적 시선과 역사 흐름으로 쉽고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도 같은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 성경에는 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우리가 쓰는 이란이라는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는 엘람, 에데, 바사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지역들이 오늘의 이란과 깊이 연결된 고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엘람은 지금의 이란 남서부와 이어지는 오래된 지역이고 메데는 이란 북서쪽의 고대 세력과 연결되고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란이라는 현대 국호는 없지만 오늘의 이란과 이어지는 역사적 뿌리는 이미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이란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현대 중동 국가로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의 시선으로 보면 이 나라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연결된 땅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름이 바로 바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연결되어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 속 바사, 그 나라는 오늘의 이란과 얼마나 가까운 나라였을까? 그리고 그 나라는 원래 어떤 종교와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였을까? 둘째, 성경 속 바사는 오늘의 이란과 뿌리가 이어진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바사입니다. 우리가 옛날 역사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페르시아가 성경 속 바사와 연결됩니다. 구약을 보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왕들이 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 바사는 그냥 이름만 비슷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의 이란 역사와 직접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고대 제국이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경 시대의 바사와 오늘의 이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국가는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국경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뿌리로 보면 분명히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의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적 후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 바사를 알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나라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명과 제국의 뿌리를 가진 나라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바사는 지금의 이란처럼 원래부터
이슬람 국가였던 걸까? 셋째, 성경 시대의 바사는 지금의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란을 떠올리면 대부분 먼저 이슬람 국가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세계의 중심 종교 전통은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이건 고대 페르시아의 아주 오래된 신앙 전통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선과 악의 대립, 심판, 천사, 빛과 어둠, 이런 개념이 강조되는 종교 전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사를 보면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슬람 국가 이란의 이미지로 그대로 덮어 씌우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뿌리는 이어지지만 종교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던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성경 속 바사와 오늘의 이란을 연결해서 볼 때도 훨씬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성경 시대의 바사는 지금과 같은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의 오래된 종교 전통 안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바사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아주 강한 종교 국가였다고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까? 넷째, 초기 페르시아는 단순한 한 가지 모습의 종교 국가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 전통이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형태의 종교국가 체제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굉장히 넓은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이 있었고 여러 언어가 있었고 또 지역마다 문화와 신앙의 색깔도 달랐습니다. 이런 큰 제국을 다스리려면 한 가지만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초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 전통이 중심에 있으면서도 여러 민족과 지역 문화를 함께 품고 다스리는 제국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시대의 바사는 조로아스터교적 세계관이 강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여러 민족을 포용하며 운영되던 제국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속 바사를 볼 때 그 나라를 무조건 단순한 적국이나 무조건 단순한 종교국가로만 보면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 현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성경은 바사를 다른 제국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바사를 적국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나라로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바사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고레스 왕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 바사는 분명 이방 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나라로도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사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제국의 왕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성경 속 바사는 단순히 멀리 있는 옛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무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바사가 시간이 흐르면서는 어떤 나라로 바뀌어 갔을까?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적 색깔은 더 강해졌을까? 여섯째,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는 더 강한 종교국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성경 시대 이후로 조금 더 뒤로 가보면 페르시아는 점점 더 종교와 국가가 강하게 묶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특히 사산 왕조 시기에 들어가면 조로아스터교는 훨씬 더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국가 질서와도 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대 이란의 종교국가적인 성격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때는 오히려 성경 시대보다 조금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란은 오랜 시간 동안 조로아스터교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종교 전통이 이 지역의 가장 큰 뿌리였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을 보면서 처음부터 늘 같은 종교를 가진 나라였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도 바뀌고 정치 체제도 바뀌고 국가 정체성도 크게 바뀐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서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일곱째 가장 큰 전환점은 이슬람의 등장과 아랍 정복이었습니다. 이란 역사가 정말 크게 꺾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7세기에 아랍 무슬림 세력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지던 조로아스터교 중심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 한 번 일어나고 다음 날 갑자기 모두가 이슬람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 체제가 바뀌고 행정 질서가 바뀌고 세금 구조가 달라지고 사회 속에서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달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화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긴 변화였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뉴스를 이해할 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란은 원래부터 지금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던 나라가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거쳐 만들어진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겉으로는 같은 이란처럼 보여도 성경 시대의 바사와 오늘의 이란은 종교적으로 아주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 바로 지금의 이란이 완성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째, 이슬람화가 되었다고 바로 지금의 이란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번에 생각을 건너뛰십니다. 페르시아가 정복당했고 이슬람이 들어왔고 그래서 곧바로 지금의 이란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란은 이슬람화된 뒤에도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종교가 바뀌어도 페르시아 문화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어도 남아있었고 문화도 남아있었고 문학도 이어졌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역사 의식도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란은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아랍 세계 속으로 녹아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슬람을 받아들인 뒤에도 여전히 강한 페르시아적 정체성을 유지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란은 같은 이슬람권 안에서도 독특하게 보입니다.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문화와 역사, 의식은 아주 깊은 페르시아의 뿌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 보는 이란도 단순히 중동의 어느 한 나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기억과 이슬람화 이후의 변화가 함께 쌓여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아파 이란이 도대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아홉째, 지금의 시아파 이란을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은 사파비 왕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란은 원래부터 지금처럼 시아파 국가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이 지금처럼 강한 시아파 국가 정체성을 갖게 된 건 16세기 사파비 왕조 이후입니다. 이때 사파비 왕조가 12이만파 시아파를 국가의 중심 신앙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란은 이미 이슬람화가 진행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주 선명한 시아파 국가의 모습이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주변의 많은 순위파 이슬람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떠올리는 종교적 의미의 이란은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을 이해할 때는 그냥 이슬람 국가라고만 보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아파를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두게 된 나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왜 이란이 굳이 시아파라는 길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되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째, 이란이 시아파 국가가 된 건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란 주변에는 강력한 순위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만 제국 같은 강대국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자기 나라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 이란이라는 나라를 다른 이슬람 세계와 구별해주는 정치적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란은 단순히 같은 이슬람권 안에 있는 한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 문화와 시아파 신앙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세계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동 뉴스를 보실 때도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순위파 중심 국가들과 같은 이슬람권이라고 해서 완전히 같은 흐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란은 역사도 다르고 종교적 방향도 다르고 국가 정체성의 형성 과정도 달랐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알고 보면 뉴스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란이 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지, 왜 주변 나라들과 늘 긴장 관계에 놓이는지 그 배경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 온 이란은 근대에 들어와 또 한 번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1째, 오늘의 이란은 혁명 이후 종교와 국가가 강하게 결합된 이슬람 공화국이 됩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란도 서구화와 세속화의 흐름을 겪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처럼 현대 국가로 바뀌어가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체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 이란은 단순히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시아파 이슬람이 국가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됩니다. 즉 종교와 정치가 아주 강하게 결합된 이슬람 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란은 그냥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의 후손이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시간을 지나고 이슬람화를 거치고 다시 시아파 국가 정체성으로 굳어진 아주 복합적인 역사 위에 서 있는 나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바사와 오늘의 이란은 분명 이어지지만 그 사이에는 종교도 바뀌고 정치 체제도 바뀌고 국가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여러 번 달라졌던 긴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 바사는 오늘의 이란과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종교는 지금의 이슬람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전통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이란은 아랍 정복을 거치며 점차 이슬람화되었고 사파비 왕조를 지나면서 시아파 국가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혁명 이후에는 종교와 정치가 강하게 결합된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 바사와 현대 이란은 뿌리는 이어지지만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흐름을 알고 보면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미국과 이란 이야기, 중동의 갈등 이야기, 또 이란이 왜 늘 세계 정세의 중심에 서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로 오늘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으로 시작한 세계사는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